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 개정은 충분히 될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할기계 이경민입니다. 자, 2024년 1월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신규 주택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런 정책 발표도 함께 담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하고, 그리고 6월 달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번 연도부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발표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개선점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감대도 함께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동의가 되고, 그리고 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에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빈집 증가가 되고 있고 인력 부족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간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을 2021년 10월 달에 했고요. 특별법 제정을 23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자, 그래 인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종 프로젝트 마련에 대한 지원 기반 하에 24년 1월에는 실질적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3종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된 거다. 자, 3종 프로젝트는 일단 첫 번째, 이 생활 인구의 유입 촉진을 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 확대에 착안해서 세컨드 홈,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할 수 있도록 방안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인구를 확대해서 이 관광업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지정 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주 인구에 대한 지원,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등 지자체 인력 유입 요구를 증대하는 목적에서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정착 지원을 추진해서 정주 인구의 인력 부족을 좀 더 충족시키겠다, 증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생활 인구가 우리가 봐야 할 주요 추진 방안입니다. 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서 세컨드홈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 내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 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시켰습니다. 그 접경 지역 일대는 인천 지역의 광화군, 그리고 옹진군, 경기 연천군 지역이 있고요. 광역시 지역 일대는 대구, 군위군 지역 일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요건을 한번 보게 되면 특례 지역 주택 중 공시가격은 4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 원이기 때문에 통상 취득 금액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전부 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전부 다 충족되는 주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이런 혜택을 부여하겠다. 세제 혜택. 자, 그 세제 혜택은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되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2주택자가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에 취득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었습니다. 21년 10월 달에. 그래서 요 지정된 곳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 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부산 지역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구, 서구, 영도구 지역 일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지역 일대는 동구, 서구 지역 일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구 지역 일대도 3군데인데 남구와 서구 지역 일대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 2군데, 경기 2군데 지역이 있는데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는 12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도 사실 굳이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한번 꼽아본다면 홍천군 지역 일대가 그나마 이 강원도 지역 일대에선 좋고요. 그리고 평창 지역 일대까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북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군데 가운데 우리가 투자할 만한 투자처는 옥천군 지역, 제천시 지역 일대가 주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 일대는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충남 지역 일대는 9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지역 가운데 공주시, 우리가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보령시 지역 일대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예산군 지역 일대도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지역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지역 일대는 1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북 지역 일대 사실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꼽아보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도 굳이 꼽아본다면 정읍시 정도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남 지역 일대는 16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거의 우리 전국 지역 일대에서도 거의 끝자락이죠, 사실. 그래서 지역적 입지가 외져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나마 16군데 가운데 우리가 한번 뽑아본다면 영광군 지역 일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군 지역 일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경북 지역 일대 총 1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문경시 지역 일대, 그리고 영주시 지역 일대가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다. 경남 지역 일대도 11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남 지역 일대는 거창군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밀양시 지역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9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 지역은 부산과 대구 지역 일대이죠. 그리고 충북과 충남 지역 일대로 그 다음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또 적합한 지역은
경북, 경남 지역 일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전북, 전남 지역 일대는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천과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조치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법안 발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 발의를 이번 달부터 발의할 거고, 그리고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24년 9월 달까지인데, 그 이전을 목표로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24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과는 7월 9월에 부과가 되죠. 그래서 요 이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이 특례 비적용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지역, 일명 제가 기존 주택 서울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세컨드업 특례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당연히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 감소 지역엔 특례 지역 A주택을 제가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명 제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례 지역인 B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 충남 지역인데 제가 공주시에 주택이 있는데 그 인근에 보령시에 제가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줍니다. 세 번째, 제가 공주시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공주시에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 불가능하다. 세제 혜택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컨드홈 특례 지역. 제가 만약에 공주시에 이 충남 공주시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특례 비적용 지역, 서울 지역 일대에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 당연히 안 주죠.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주택 플러스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적용하겠다. 원래는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원래는 다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이면 기본 세율인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서는 0.05%포인트씩 인하된 세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 그 이상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적용받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다 43%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받고요. 그리고 6억 원 이하 44%, 6억 원이 초과된다 45%가 적용이 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시가격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2주택보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의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9억 원이죠. 그리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최대 세액 공제 8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고 기본 공제가 9억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원래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없지만 1주택으로 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최대 15년 보유해야지만 30%를 적용받되 지금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혜택들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감이 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1주택자가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양도를 계획하는 양도가액은 1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자이고 기존 주택은 30년 보유 그리고 거주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세제 혜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입니다. 원래 2주택이기 때문에 그죠? 기본 세율이 그대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적용되는데 1주택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과세 표주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가 됩니다. 세율 인하가 됩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면 43%, 그리고 6억 원 이하 44%, 6억 원이 초과되면 45%로 적용받아서 기존에는 총 305만 원의 재산세가 나오는데 1주택 세율로 적용을 받아서 211만 원으로 약 94만 원 정도가 경감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9억 원이고 세액 공제를 아예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75만 원이 나왔던 건데 1주택자로 규정을 해서 기본 공제 한도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저 75만 원의 종부세가 4만 원으로 약 71만 원 정도가 경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마찬가지. 기존에 2주택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비과세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15년을 보유해야지만 최대 30%입니다. 그래서 3년 보유 시 2%씩 상승이 되면서 최대 30%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1주택으로 보여지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기존 주택.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12억 원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12억 원이 만약에 초과된다. 그러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을 경우 최대 80%, 약 각각 4%포인트씩 적용이 돼서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세부담이 약 8,551만 원이 나왔던 반면에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도 받고 장특공제 받고 해서 약 22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총 토탈 8,529만 원 정도가 경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이렇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혹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취득세는 혜택이 없을까요? 자, 취득세는 지금 기존의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의 2주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세율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취득세는 혜택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인 인구 감소 지역을 추가로 2주택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율로 적용을 받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세제 혜택들은 이렇게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의 협치가 있고 또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개선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 개정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